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이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오 수석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논란을 언론으로 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된 네.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본인 역시도 송구하고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사생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 공직자가 문제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 자체가 어떤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누락했다거나 간과했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초기이고 사실 민정수석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던 인사검증이었던 만큼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차명 관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당사자가 소상하게 밝히지 않으면 검증 과정에서 거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 서류를 통해서 입증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뭐 특히 배우자 명의의 뭐 부동산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논란이 터졌고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과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박형민 최고위원도 과거에 그 청와대 근무하실 때 보면은 이제 뭐 국정원이랄지 아니면 경찰이랄지 이런 신원 검증이나 이제 조회 동의, 사실 동의한다라는 것에 체크를 하고 또 기입을 하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 디테일한 것까지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좀 알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 과정에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요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이 문항이 수백 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근무를 해보셔서 잘 아실 건데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 차명 재산이 있느냐 또는 이제 위장 전입한 적이 있느냐, 아이 교육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민 정서의 대부분 이제 민감한 게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차명 재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본인이 체크를 안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다고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 만사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입을 다물고 밝히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큰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요 반드시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부인이 소송을 해서 되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있는 거고 판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호인 밑에 일했던 근무자도 있는 거고 사무장도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민정수석한다고? 내가 옛날에 이 사람 사건 맡은 적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다 불거지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으로 허위로 답변한 거지요. 옛날 과거에 조국 전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문제 없다고 자신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근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제보에 의해서 그게 전부 다 허위라는 게 경력이 허위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본인만 입 다물면 세상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오만함이 이렇게 인사 검증에 실패를 가져왔다.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네. 첫 단추부터 인사에 대해서 큰 오점을 남기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뭐 실수였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고 부끄럽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근데 이제 인사검증 관련해서 이게 각 정권마다 왕왕 있었던 일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실 검증 논란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윤 전 대통령 때는 그 기능을 법무부로 이제 옮겼는데
근데 뭐 법무부에서도 인사검증에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인사검증을 촘촘하게 한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싶습니다. 사실 뭐 기준은 지금 뭐 많이 확립이 되어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병역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교육과 관련된 문제, 특히 자녀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검증의 대상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준은 이제 확립이 됐다라고 보고, 다만 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눈높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체계를 뭘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결국에는 인사검증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부로 옮기고 이런 방식보다는 어쨌든 이 대통령실 내부의 민정수석실에서 키를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맞다. 네, 예. 아무래도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촘촘한 인사검증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법무부로 옮겼을 때 지난 정부에서 봤을 때에도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법무부로 옮겼던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또 대통령께서 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중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자체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혁신처, 국정원, 경찰, 뭐 개인의 양심,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아까 좀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예. 보태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이제 법무부가 이걸 검증했었죠. 그때에 이제 어떤 이제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를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이 사람이 어떻는가라고 제3의 시선으로 봐달라, 이제 이런 취지로 보낸 건데, 그런 취지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하지만 그와 다르게 당초 기대와 달리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내 사람이거나 또는 아니거나 또 마음에 안 들지 않거나 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또 제3의 판단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 있죠. 또 인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쓸 사람을 뽑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하는 게 맞겠다. 거기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좀 하나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이제 각각 이제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등등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명단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옛날 야당이 되시던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법 위반 재판에 변론을 맡았던 이태영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갔고, 또 같은 선거법 위반에서 변론을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가 공직기관 비서관이 되고, 또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변론을 맡았던 이장현 변호사가 법무비서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변론을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가 사법제도 비서관 후보로 갔다 그럽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자기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공직기관, 민정, 사정 라인에 다 앉힘으로 인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러면 이 사정기관에서 뭔가 밑에 지적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선거법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위반했는데 그럼 왜 나만 조사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 공직 비서관들이 영이 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공직 기관 비서관들하고 법무 비서관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인 사건의 재판을 이제 본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 변호사들을 대거 비서관으로 앉히는 것, 특히 사정 라인에 앉혀서 공직 기관을 잡겠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좀 그런 부분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